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실험 특집으로 오늘자 나온 기사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자 나온 기사는 이제 제가 참고로 할 기사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나온 귀 망가뜨리고 방치 S대병원의 수상한 고양이 실험의 내용입니다. 이게 시리즈로 여러 번 나가는 거라서 오늘자 기사에 나온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기사의 내용이 약간 충격적인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하신 이제 실험인데 이제 고양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의 종류가 딱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숏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고양이는 보통 페르시안 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고양이고요. 코숏은 한국에 굉장히 흔한 동물이죠. 길에 많은 길고양이들인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거를 어떤 가게에서 이제 사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게라는 게 뭐냐면 땡땡 축산 이렇게 붙은 곳이죠. 이런 데가 뭐냐면 사실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길고양이들을 불법으로 잡아와서 시장에서 파는 곳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중에서 하얀색 고양이도 있었다는 거는 이 고양이는 유기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면 고양이를 실험에 이용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고양이를 실험에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이라는 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필요한 실험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어느 정도로 넓으냐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험은 사실 세포를 이용하거나 동물의 세포나 혹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실습하는 것도 전부 실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것도 동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전부 동물 실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동물을 위한 어떤 실습이나 실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딱 규정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정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동물의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이상한 가게에서 사온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동물은 반드시 동물을 생산하는 기업, 회사, 등록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만 구입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불법이고 또 법을 떠나서 그런 곳을 거쳐서 정말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어떤 질병이 내재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왔을 때는 이상이 없었고 임상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실험실에 와서 집단적으로 어떤 전염병이 퍼져서 죽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인수점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이 또 있는지도 인수공통 감염병이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병과 미생물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동물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진에 보면 고양이의 사육시설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실험용으로 쓰이는 그런 케이지 밑에 이제 구멍이 다 뚫려 있는 철제 케이지 이런 곳에 대부분 고양이 살고 있죠. 사실 고양이의 습성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배변을 할 수 있는 모래의 상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캣타워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래서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육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걸 제보하신 분이 듣기로는 상당히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 호흡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출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안락사 문제인데요. 여기 실험에 이용되었던 6마리가 다 안락사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제보하신 분은 이 고양이를, 좀 괜찮은 고양이들은 지금 입양을 보내고 싶었는데 바로 윗사람이 반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왜 반대했을까요? 반대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만약에 입양을 보내게 되면 이 입양을 해가신 분이 이 고양이가 이 병원에서 왔다는 것을 결국 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물론 이 세상에 사실 이거 다 비밀로 해서 보낼 수는 있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보이냐면 여기서 고양이 실험을 했다는 것을 숨기고 싶은 그런 심리가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실험은 이게 이제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 청각 피질 자극 모델 연구라고 해서 이제 약물을 주입해요. 그래서 고양이의 청력을 잃게 한 다음에 인공와우로 이식해서 청각에 있는 대뇌 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를 본다는 실험인데, 문제는 옛날에는 이 실험에 고양이를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양이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고양이 실험을 통한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감염병이나 미생물 이런 문제, 전염병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험실에서 고양이들을 좋은 곳에서 구입해서 공급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굳이 고양이를 또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고양이 관련 실험들을 예전에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양이를 쓰는 게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양이를 쓴 거는, 새로운 동물을 쓰게 되면, 이제 기니피그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새로운 동물을 쓰게 되면 이제 실험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또 새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반복된 실험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기사에 나온 문제는 이제 바로 그런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어요. 이제 랩미티령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육하시는 분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실험 과정을 동물을 사육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기관에 가면 가장 위에 연구 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 일하시는 연구원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직급이 있잖아요. 그 중에 동물을 돌보시는 분이 사실 직급이 가장 낮은 편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동물을 매일 보기 때문에 사실 동물에 대해서 되게 애틋한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과정에서 이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을 제대로 잘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이런 사건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연구 책임자에게. 그래서 피하기만 해서는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사에, 후속 기사에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해당 병원은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 실험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실사를 와요. 실사를 왔는데 이런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왜 몰랐는가, 그리고 위원장은 왜 몰랐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실 수 있어요.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큰 기관은요, 1년에 실험 계획을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양을 굉장히 초월한, 그래서 자세히 보기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위원회 수가 많기는 해요. 한 사람이 못 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걸 걸러내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위원회가 100%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이 잘못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거를 이 실험실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실험을 하는 연구 책임자가 제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을 요구했는데 듣지 않거나 혹은 실험 계획서를 제대로 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클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이 이것을 멈추게 할 만한.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작은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서 동물들을 막 착취할 거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은 잘 하고 있을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큰 기관이나 작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한 마리를 사와도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집단인 교수님들은 교수 하나가 하나의 연구기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 동료 교수가 어떤 이상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수들이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그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의 권한을 좀 높여주거나 혹은 동물 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수의사, 그냥 수의사가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임상을 좀 알고 있는 수의사의 권한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수의사들을 보면 딱 알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사육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기관장이나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해서 개선하는 방법들을 해결을 해보거나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 기사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그 고양이 실험을 강행하고 굉장히 이것을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많이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동물에 의한 행동 TV 구독 신청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